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Clear my mind, close my eyes, where am I? Bumpy right, looking out across the sky.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여기저기서 누구는 어디로 출마를 하네 마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얼마 전 실시된 대전광시 의회의 대전광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목을 아주 세게 받았던 분이 계십니다. 좋은 일로는 아니고요. 혈전과 고성의 주역이셨는데요. 오늘 정 PD 엮인 사람은 대전광시의회 정기현 의원입니다. 잠시 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고발자들을 후원해주세요.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해온 4대강 독립군들이 다큐멘터리 4대강 구역자와 저항자들을 제작합니다. MB와 구역자들에 저항하면서 10년의 삶을 희생해온 독립군들의 어깨를 한번 두들겨주세요. 헌팅에 참여해서 오늘도 찬바람을 맞으며 죽어가는 강과 함께 아파하는 진실 고발자들을 응원해주세요. 4대강에 수장시킨 민주주의를 이양해주세요. 모든 후원자는 다큐멘터리 엔딩 크레딧에 이름을 기재합니다.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4대강 구역자와 저항자들 기사를 클릭하시고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4대강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 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네, 오늘 갑작스럽게 저희 그 시네마 공화국의 대통령 각하이신 강은선 대전일보 기자께서 특별히 정기현 의원 오신다고 해가지고 함께 방송에 급하게 합류를 하셨습니다. 우선 청취자분들 인사드리지 않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전일보 강은선 기자입니다. 네, 정기현 의원님 평소에 좀 이렇게 보신 적 있어요, 우리 강 기자님께서는? 네,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잘 알고 있는 어떤 부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교육에 이제 정통한 이제 그 의원님이라고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행감 때 좀 그 발언으로 인해서 디사포인티드. 네, 네. 발언으로 인해서 좀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네, 그래요. 오늘 주인공을 좀 모셔보겠습니다. 이분 정말로 쉽게 섭외가 됐습니다. 카톡 한 방으로 섭외되신 분, 대전광역시의 정기현 의원이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기현입니다. 저희 방송으로는 두 번째 뵙는 거죠. 예전에 그 망이 망소의 난에 한번 출연하셨었죠. 그때 제가 망이가 됐나요? 예, 그때 뭐 이제 쪼잔함을 이제 과시하셨던 그 숫자의 밝다 그러니까 쪼잔하다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가 재밌게 웃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 만적도 있었고, 네 망이도 있었고 이제 망소 이렇게 세 분이셨다고 오늘은 단독이십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뭐 단독이다 보니까 한 3배 정도 체급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 여전히 쪼잔하시죠? 뭐 숫자는 뭐 피해갈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긴장하는 뭐 그런 어쩔 수 없는 숫자
정기현입니다. 네, 그래 오늘 오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 PD 엮인 사람이 오신 분은 작은 선물을 좀 준비해드리거든요. 그 출연료를 못 드려요. 그 대신에 운세를 봐드리거든요. 제가 섭외 요청할 때 생년월일 부탁드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의원님 운세를 받습니다. 1960년 11월 29일 음력생이십니다. 양력으로 하면 61년 1월 15일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환산해 보니까 오늘 총 운이요 심기일전이래요. 심기일전. 예, 심기일전. 심기일전 해야 되겠네요. 보이지 않는 하나에도 신중함을 기하는 태도를 유지하시래요. 예. 오, 자기의 의견만 고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좀 기울이시고 실수 방지를 위해 중요한 일일수록 자주 검토를 하시래요. 바꿔 얘기하면 계속 쪼잔함을 유지해라.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애정운도 좀 맞습니다. 애정운. 예. 예. 사모님하고 사이 좋으신가요? 뭐 쉽게 대답을. 한때는 안 좋았다가 네. 지금 뭐 평상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치한다고 혹시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소한 오해로 불거질 문제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날이니까 조심하시래요. 오늘 아유, 귀가하시면 눈치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 기자님 웃어도 돼요. 오해할 만한 일 자체를 없애래요. 네, 그럼 스스로에게 떳떳하셔야 된답니다. 혹시 뭐 있으신 거 아니죠? 옆에 아줌마들 조심해야 되겠네요. 금전운도 봤습니다. 예, 금전운 보니까 잘 되던 투자가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답니다. 예. 금전운이 저한테 별로 안 붙어요. 어. 쪼잔해서 그런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이용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래요. 특히 세금 등과 같이 법에 저촉받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욕심을 줄여서라도 법에 어긋나는 그런 범위 내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 투자를 하시랍니다. 알겠습니다. 직장운도 봤습니다. 직장운. 네, 직장인이시죠? 직장이? 아닙니다. 지금 정치인이죠. 정치인도 직장인 아니에요? 뭐 직업 직장이니까. 정치인, 직업 정치인. 중식비도 안 주는데 무슨 직장인입니까? 저는 월급도 안 줍니다. 이거 하면서. 그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대요. 요즘 그러신가요? 예, 뭐 가끔 한 번씩 예. 매우 짜증나거나 당신을 화가 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화를 겉으로 표출하지 말고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참으면은 예. 내일 좋은 일이 있다고 하시니까 자꾸 참다 보니까 좀 머리가 자꾸 쉬는 것 같아요. 예, 그 혹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의 임재근 팀장이라고 아세요? 압니다. 예. 그 친구보다는 낫죠. 예, 뭐 40대 초반의 젊은 친구도 그러고 있는데 아유 예, 그 힘드십니다. 그리고 쥐띠세요? 예, 쥐띠입니다. 예, 쥐띠 제가 띠별 운세도 봤습니다. 네. 띠고 보니까 오늘 하루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게 유리하답니다. 팟캐스트의 세계에 들어오셨어요.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가 당신을 따라 행동하게 된대요. 타인에게 솔선수범을 보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처신을 해서 위상을 꽤 높이시랍니다. 좋은 말만 있네요. 그리고 시간 약속을 꼭 지켜야 된대요. 사소한 이유로 시간 약속을 못 지키면 좋은 기운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뭐 주차장 헤매셨다는 이유로 지각하셨죠? 그래서 예. 질문이 셀 것 같고요. 제가 또 염소 자리세요? 예, 염소자. 예, 염소. 보니까 다 아시네요. 보시나 봐요, 가끔. 가끔. 아, 네, 그러시구나. 염소 자리 보니까 하고 있는 일이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갈래의 갈림길을 맞이하게 된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시의원 출마냐 아니면 유성구청장 출마냐 이런 고민일까요? 소름 돋는데요. 그거는 뭐 인생의 큰 갈림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죽느냐 사느냐. 얼핏 보면은 두 길 모두가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한쪽은 당신에게 걸맞지 않는 길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당신을 잘 아는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잘 판단해서 당신에게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나아간다면 중요한 문제에서 실패는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네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시나 봐요. 계속 차를 드세요.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네,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좋은 기운 한 가지 빼놓고 약속 사소한 거 늦으셔가지고 제가 조금 쪼잔해지려고 하고요. 네이버에서 우리 정기현이라는 인물을 검색해 보니까 두 번째로 나오세요. 예. 뭐 다른 분들은 뭐 안 나온 분도 많고요. 네. 뭐 어떤 박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가수 딱이 나오고. 근데 두 번째로 나오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네이버 인물 검색에 쪽 이력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본인은 이름하고 생년만 나와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사진, 이름, 생년 딱 끝.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관리하셔야죠. 체급이 좀 낮은가 보네요. 아유 관리하셔야죠 그래도. 본인이 올리는 거예요. 관리해야 되겠네요. 네. 위키백과 이런 데는 전혀 안 나오시고요. 네. 고등학교 영신고등학교 나오셨습니다. 예. 이게 대구에도 있고 포항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어요. 어디입니까? 대구입니다. 아 대구 영신고등학교. 그리고 경북대 전자공학과 나오셨고요. 예. 그 원래 고향이 대구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대구 분이시구나. 대구 사람들이 되게 의리가 좋다면서요? 뭐 어리 빼면 시체죠. 그래서 대구 분들이 이랬대요. 대구 사람들은 대구면 대구, 대구 아니면 안 대구. 끼리끼리. 또 하나 있어요. 어따 대구. 그래요. 대구에서 올라오셨네요. 네, 촌에서 오셨고 모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하셨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 차 좀 나중에 드십시오. 소리 다 들어갑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이셨어요. 책임연구원이면 높은 자리인 거죠. 뭐 많습니다. 아, 꽃길만 걸으신 것 같고. 신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총무. 네. 역시 숫자에 밝으신 분이니까 총무가 원래 좀 쪼잔하죠. 네. 회장님이 통이 커야 되고. 실세입니다. 실세. 돈 관리하니까. 네. 개주. 대전 학부모연대 대표. 예. 예시고 자폐인 사랑협회 후원회원. 예. 네. 좋은 일 하시네요. 유성구 노인복지관 후원회원. 예. 그리고 모퉁이 어린이 도서관 후원회원. 예. 후원회원을 많이 하시네요. 뭐 정회원도 여러 개 있고요. 네.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뭐 그런 후원하는 단체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왜 아는 것입니다에 청취 후원 안 하십니까? 후원하시면 되겠네요. 이따 적고 가시죠. 대답하시죠. 네. 또 엮였네.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고 이번에 시의원은 초선이신 거죠. 예. 네, 그리고 유성구 3, 그러니까 신성동, 전민동 이쪽이 지역구십니다. 맞습니다. 예결위원장이시고요, 대전시의회에서. 예. 그리고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예. 대청넷을 또 이끄는 예. 수장으로서도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대청넷은 대청댐이라고 아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그게 아니고 대전 청년들, 그렇죠? 네, 청년들을 지원하는 그런 대전 청년 네트워크입니다. 네, 대전 청년 네트워크 사업도 하시려고 하는 건가? 재산을 좀 봤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은 되게 의외였어요. 제가 대전에 있는 정치인들 분들 재산 공개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제가 검색을 해서 보거든요. 세세하게. 이분은 재산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정치하시는 동안. 그러니까 제일 놀라운 분들은 예전에 대전의 대부분의 구청장 분들은 1년에 1억씩 늘어요, 재산이. 예, 그런 신공들이 있으셔갖고 제가 김동섭 의원님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유성구청장 되면은 본인도 1억씩 늘린다는 방법 알려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2015년에 9억 184만 원, 16년도에 9억 1,761만 원, 17년도 9억 8,086만 원. 조금씩 넣으셨는데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건물, 예, 본인 명의로 주택, 그 상가주택인가요? 전세 임차권이 1억 3천만 원이니까 전세 보증금 받으신 건가요, 그게? 그 제가 전세 들어있는 거. 이거 어디에 지금 사시는 곳이에요? 그게 얼마 전까지 그랬는데 이제 2달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 인근 아파트로 빚내서 이제 전세 생활 끝내고 최경환 전 그 부총리의 말을 들으셨군요. 빚내서 60을 앞두고 이제 내집 마련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리도 오르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로 경북 구미에 다가구 주택이 있으시네. 이게 좀 값어치가 높네요. 한 200평 정도 보니까 아닌데 9억 5천만 원.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 재산 신고한 내역에 이게 있던데요. 군위에 구미. 다가구 주택. 예, 구미 다가구 주택. 그 이제 월세로 너무 소득이 적어서 조금 보충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그게 악재가 돼가지고 정리하셨나요? 아니 정리는 아직 못 정리하려고 하는데도 정리 안 되고 지금 예, 재산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손실 그리고 어머님 명의로 수성구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 내거리. 제가 옛날에 수성구에서 방송을 했었거든요. 거기 연립주택 21평이 1억 2천만 원 정도 있으시고요. 자동차는 본인 명의 2005년식 투싼 540만 원 잔조가치 신고하셨습니다. 네. 이거 투싼 타고 다니세요? 빨가고 계시네. 예, 그 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등록은 되게 싼 걸로 해놓고 그 장기 렌트카 하시는 분도 많던데 혹시 그러진 않으시고요? 지금 키로수가 31만 8천 킬로 뛰었습니다. 예, 투싼. 네, 좋습니다. 예금 본인 명의로 5억 1,900만 원 있으시네요. 돈이 많으시네요. 아닌데. 이게 보험까지 다 포함입니다. 주식 이런 거 포함. 그 퇴직금하고 그 전에 퇴직금도 중간 정산해서 퇴직금도 부족한 데다가 그 노후가 걱정돼서 개인 연금을 넣은 게 있고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아서 다 이제
그 퇴직연금으로 넣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5억 꽤 자산가십니다. 그 예. 가족들을 잘 못 믿으시나 봐요. 사모님은 2,400만 원이니까 보통은 그 배우자한테 뭐 부인한테 많이 하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숫자에 강해서 이번에 아파트 구매하면서 네. 우리 아내 이름으로 빚은 당신이 떠안어라. 금리도 오르는데. 소유도 어딨다. 예, 뭐 그 따님하고 아드님 뭐 그 통장에도 다 하니까 2,650만 원, 815만 원을 신고하셨고요. 주식이 신문사에 있으세요? 한겨레 신문에 100주, 그리고 내일 신문에 10주 예. 이렇게 있으시고 아는 내일 것 신문이요? 대구 매일. 내일. 내일 신문. 예, 투모로. 석간. 왜 아는 것입니다는 후원도 안 해주고 우린 주식회사 아니니까 뭐 예, 기대하겠습니다. 주식 발행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인간 채권이 있으시네요. 4,400만 원 누구 빌려주셨어요? 예, 뭐 동생 빌려주고 아직 못 받으셨고요. 뭐 받기가 좀 어렵지 않나. 아, 본인도 빚이 있으십니다. 5억 1,900만 원 신고를 하셨네요. 이게 건물 관련해서 좀 있으신 것 같고, 네, 뭐 아무튼 재산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신고하신 재산이 9억 8,086만 원이십니다. 네, 뭐 정치인 측으로는 재산이 많다 적다 얘기하기 그렇지만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재산이 그 조금 많으신 편이긴 합니다. 예. 근데 뭐 정치에서 버신 일은 거의 없죠. 없고요, 까먹고 있고요. 거기 이제 재산에 그 직계 존속,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들 몇 억이 포함되니까 그렇게 좀 큰 것 같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예금하고 그 연금이 대부분. 노후가 빵빵하시네요. 그거 하나 믿고 지금. 이제 자연인 정기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시의원들이 일반 주민들, 시민들한테 너무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뭐 아는 사람들만 아는데 아마 정기현 해갖고 그 대전역 앞에나 아니면은 타임월드 앞에서 인지도 조사하면 제가 봤을 때는 5%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솔직히 냉정하게 0.5% 좀 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저희 방송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일단 자연인 정기현에 대해서 먼저 좀 파헤쳐 봅니다. 좋아하는 여배우가 혹시 여배우? 응. 저기 그 축구 선수 저 누구죠? 기성용인가? 아, 한혜진 씨. 한혜진 씨. 예. 오, 왜 좋아하세요? 아니 보면 거의 뭐 조각 같은 그런 조각 같은 조각. 네네. 우리 보통 평범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꾸 눈길이 가는 뭐 그런. 기성용 씨 보니까 한 손가락에 생겼던데 이 방송 안 들었으면 좋겠다. 발길 차이는 거 아니고 뭐. 인터넷에도 올라가니까 혹시 영국에서 축구하다가 심심해서 들어왔다가 그러지 않을까. 네, 그냥 팬으로서 좋아하시는 거죠? 네. 네네. 좋아하는 혹시 가수는 누구신가요? 가수는 이선희 씨죠. 오, 이선희? 예.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이선희 씨 노래 중에서? 거의 다 좋아합니다. 거의 다? 예, 그 제 얘기부터 해서 갈등 뭐 그 5월의 햇살, 뭐 최근에 2년 뭐 등등까지. 2년? 예. 요가신 줄 알아서 깜짝 놀랐네. 우리 강은성 기자 쳐다보고 2년 이러시길래. 아, 이선희 씨 좋아하고요. 그래요. 뭐 근데 정치인이시니까 또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죠. 대청넷도 이끌고 계시니까. 예, 자주 만납니다. 걸그룹 아는 걸그룹. 걸그룹은 저기 그 AOA? 오, 여기 오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소녀시대인데 이번에 AOA를 하시는구나. 네. 누구 아세요? 멤버는? AOA 저기 이 뭐죠 이거? 설현. 오, 우와. 설현. 최고입니다. 최고. 아니 지난번에 그 최한성 교수님 있죠, 대덕 때 네. 그분 나오셔가지고 소녀시대에 아이유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네, 설현 나왔습니다. 네, 진전이 있네요. 네. 의원님이 제일 그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 잘하실 것 같아요. 술은 드세요? 네, 좀 먹습니다. 얼마나 되시죠, 주량이? 주량을 뭐 그때 다른데 평균 소주 2병에 맥주 한 3병. 오, 잘하시네요, 술은. 너무 잘하는 편입니까? 네, 잘하시는 거죠. 예. 담배는 혹시 담배는 끊었습니다. 언제 끊으셨습니까? 1998년 오래되셨구나. 1월에 끊었습니다. 담배를 피워야지만이 예. 지방세 그 납부에 공헌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요즘 좀 네. 학생들은 좀 미안하고요. 그 담배세 중에 또 네. 교육세가 그중에 그러니까요. 45%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육위원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담배 피우는 분 보고 짜증 네. 안 내고 또 세금 내려가시는군요.
우리 의원님이 교육 얘기를 하셨으니까 교육위원회 소속이시도 하시고 네. 성교육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그 우리 예전에 뭐 구성애 씨도 있었고, 그러니까 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뭐 임신이 이런 막 뭐랄까 현실성 없는 성교육 말고 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성교육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원님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그 적극 동의하고요. 네. 예, 그래 거기에 대한 좀 개선 방안도 이번에 해서 교육청에서 좀 개선하도록 내년에 예산도 한 3배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은 기본적으로 감추거나 이러지 말고 좀 오히려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게 창피하지 않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사람들이 인식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럼요. 네. 예. 의원님은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연예인이 누가 있습니까? 또 자꾸 그렇게 또 물으시면 저는 예전에 김한선 누나 되게 막 김한선. 예쁘다 막 이런 생각 들었고 그랬거든요. 네, 저도 까니까 예. 성격 매력은 뭐 아까 했던 참 이거 변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설현 씨가 아 설련 씨가. 근데 너무 자주 네. 등장해서 요즘 뭐 저 네. 광고에 옛날에 네. 그 이게 휴대폰 광고에 나오는데 네. 요즘은 그 부동산 직방인가요? 네. 다방인가 거기에 또 네. 이게 놀러라고 자꾸 광고 나오고. 네. 아니 이게 뭐 우리가 성적 취향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의원님은 혹시 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네, 이거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자위는 언제 처음 해보셨어요? 그 뭐 젊을 때 젊을 때 언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전 고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오 늦으셨네요. 장재환 기자 아시죠? 오마이뉴스. 장재환 네.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했대요. 거기는 그 성광진 소장님도 중학교 때인가 시작했다고 했고 뭐 최한성 교수님 고등학교 때 시작했다고 했고 저희 오면 다 얘기하거든요. 별걸 다 모르세요. 아 이거 왜 여쭤보냐면은 우리가 안 하는 척하면서 은큼하게 있고 그러다 사고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친해져 보자. 자연인으로서 나도 정치인 이전에 똑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고 이웃이고 아저씨고 그런 취지입니다. 네. 맞아, 네. 그러네요. 그래서 좀 세게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제 마지막 쪽으로 갑니다. 여성분들하고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는? 잘 서투른 편이에요. 서투른 편이다. 예, 제가 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좀 소극적인 입장이라 말문을 먼저 트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빨리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원님 남자분이시긴 한데 여성분들의 말을 통해서 그분들의 생각을 좀 읽어낼 수 있어야 좋은 정책이나 조례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성의 언어입니다. 이거를 의원님이 해석을 해보세요. 나 신경 쓰지 말고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상당히 좀 그 후환이 좀 두려운 말을 같은데. 아니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야. 친절하게. 예, 나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아. 이 얘기는 뭐예요? 뭐 그런 어투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들리는데 진짜 이게 살갑게 들리는 얘기 같으면 네.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고요. 좀 쌀쌀맞게 한다 이러면 이제 빨리 들어가야죠. 근데 이 말이 그 뜻이래요. 놀면서 전화 안 하면 죽는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강 기자님? 네. 친구는 중요하고 난 안 중요해. 그렇지. 이거는 보세요. 나 화났으니까 연락하지 마.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빨리 달려가야죠. 연락하지 말라는데? 예? 화났으니까 연락하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마지막 경고라고 이제 들어야지. 강 기자님 옆에서 격하게 공감. 안 그렇습니까? 예. 빨리 와서 화 풀어라 이런 뜻이래요. 그렇죠. 나 이제 출발하려고 그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출발한다는 게 약속을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야? 그러니까 나 이제 출발하려고 그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좀 기다리는 뜻 아닌가? 이게 그런 뜻이래요. 뭐 옷만 입으면 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씻으려고 이런 뜻이래요. 그런 뜻. 근데 왜 안 오냐 전화하고 이러면 이제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빠 그 옷 진짜 좋아하나 보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금방 들으면 뭐 나쁘지 않는 것 같은데 옷 좀 바꿔 입어라. 이런 뜻 아닌가? 적응력 되게 빠르시다. 그 칭찬이 아니라 그 옷 좀 그만 입어라 이런 뜻이래요. 맞아요, 강 기자님? 신기하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자연인 정기현 의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계속 분위기가 좀 괜찮으신가요? 어떤가요? 네, 유쾌하신가요? 좋습니다. 네.
훈훈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기분 좋은 상상을 먼저 해보죠. 의원님께서는 내년에 유성구청장에 출마를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 의향을 뭐 은연중에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출마 선언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안 하셨죠. 예. 근데 만약에 내일입니다. 내일. 유성구청장에 취임을 하시게 됐어요. 본인이 당선이 돼갖고 내일 취임이야. 그럼 제일 먼저 딱 취임하자마자 취할 조치 3가지를 여쭤봅니다. 정책에 대한 걸로 한다면 저는 유성구의 특징이 있는 교육 그리고 과학 그리고 문화의 도시로 유성구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지금도 뭐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좀 더 교육의 도시로 만들어 보고 싶은. 교육의 도시를 만들기에 제일 우선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죠? 그럼 유성에서? 지금 그 교육에 대한 투자는 거의 교육청만 이제 주로 하고 시에서 일부 이제 뭐 체육관 건립한다든지 뭐 저 특성화 고등학교에 뭐 이게 체험 활동비를 좀 지급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자치구에서도 이제 투자할 여력이 있으면 첫째 학교에 좀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지원비를 좀 지원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방과학교에 좀 가짓수를 늘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교육 기자재를 좀 더 투자해 준다든지. 예를 들면 뭐 그 스마트 교육을 뭐 시범 학교를 선정하는데 뭐 교육청에서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고 자치구에서 우리 구에 있는 학교에 스마트 교육을 위해서 초, 중, 고 한 개씩라도 시범 학교를 뭐 운영해 본다든지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도 학교 그 교육 문화가 싫어서 뛰쳐나가는 아이들이 대전에 한 2,000명 가까이 돼요. 전국적으로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하죠. 대전이요. 매년 그렇게 하는데 뭐 해외 유학 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빼고 부적응해서 나오는 아이들이 한 1,000명 정도가 됩니다. 매년. 그 아이들은 지금 교육청에서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시에서도 지금 돌봄 기능은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교육의 영역으로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로 나아간다든지 학교 폭력으로 뭐 이어진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마을 단위에서 이 아이들을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을 학교나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도 지원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교육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게 문화였었죠? 과학이 두 번째였구나. 과학에 대해서는 어떤? 과학에서는 과학 자체에 대한 뭐 그 투자를 구해서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워낙 뭐 규모가 뭐 몇 조 되는 그런 대규모 그 예산들이 지금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뭐 다 해봐야만 한 4천억쯤 되는 그 자치구에서 인건비 포함해서 한 4천억이 되는데 거기서 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없고요. 이 연구단지를 이용한 과학 교육을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좀 접목을 해서 또 과학의 도시에 걸맞게 교육과 연계하는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요. 뭐 대덕 연구단지가 대전에 들어온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사실 대전하고 좀 동떨어진 섬 같다고 해야 될까? 교류도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과학과 교육이 어쨌든 연계가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아까 문화였죠. 네. 문화도 지금 뭐 온천이라는 그 특징도 사실 유성에 있지만 룸사롱 문화 많죠 유성에. 그 문제예요. 정말 많아요. 안 마시셨어 룸사롱 이런 거. 네. 그것도 뭐 많이 좀 쇠퇴해가고 있어요. 쇠퇴해가고 있는데 어떤 문화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성이 굉장히 좀 그 교육이나 그 예술적인 예체능적인 그런 그 뭐 전문적인 분야에 우리 주민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좀 잘 네트워크를 엮기만 해도 여러 그 문화적인 특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여건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엮어서 그 문화의 도시로 좀 발돋움해보고 싶다. 지난번에 김동섭 의원 편에서 이제 여쭤봤던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의원님이 훨씬 대답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 기자님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저 궁금한 게 아까 그 특구랑 연계해서 그 교육의 그 도시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되게 좀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대전시에서도 계속 대덕특구의 그 담장을 낮추려고 소통하려고 했었었는데 좀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또 담장을 허물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방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에트리에 근무하실 때도 사실 그런 얘기는 시와 구간에서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계실 때도 사실 그 부분에 적극적이지 않은 건 특구였거든요. 근데 또 이제 노동조 위원장으로도 활동하셨고 했을 텐데 좀 그때랑 지금이랑 특구의 어떤 입장차를 어떻게 좀 해소하실 특구가 지금 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이제 의존돼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역의 수평적인 관계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출장 가도 과학기술부나 산업자원부 이런 쪽에 이제 쫓아다녀야 되다 보니까 늘 그쪽에 관리 감독을 이제 받다 보니까 좀 그런데요. 예산도 그렇고 시에서는 연구기관에 직접 투자하는 또 이런 사업은 없고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이제 사업들은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평적인 지역의 그 소통 관계를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연구기관의 문턱을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소통의 한계를 느끼는 게 이미 출입부터 사실은 불편해하고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연구기관에 아주 많은 분들을 지금 알고 있고 지금 이제 기관장부터 행정부장, 본부장급에 있는 분들이 거의 이제 동기나 선후배들로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요. 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왜 이런 데 가시네요. 그래서 연구기관과 우리 자치구의 그 소통은 아주 이제 쉽게 할 수 있다. 그게 저의 이제 장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방금 문화 정책도 말씀하셨는데 그 문화 예술인들하고 소통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문화 예술인들 얘기도 좀 의원님 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문화 예술 그 인프라가 사실 다 서구 쪽에 몰려 있잖아요. 근데 유성에도 많다는 거죠, 문화 예술인들은. 근데 유성 쪽에 쓸만한 쓰고 싶은데 이게 기회가 안 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림공원에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여건이 되는데 하려고 하면 이제 구에서 허락을 잘 안 해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단체와 단체 배려를 해준다고 하면 유성 쪽에서도 문화 예술이 좀 이렇게 흥하는 어떤 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색소폰 동호회만 해도 각 동별로 한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하는 이 시점에 이 풍부한 그 은퇴를 전후한 그 직장인들이 이제 은퇴 후에 자기 삶을 이제 고민하면서 전부 이 악기 같은 것들을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생 학습과 연계도 하고 또 그런 동호인들과 또 연계도 해서 작은 공연 문화들을 각 그 마을별로 좀 조성하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렇게 항시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어른들을 통해서 시작을 하면 또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아이들 자기가 하는 아이들이 마을에서 자기 발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서로 가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작은 발표회장, 공연장들을 좀 여러 군데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유성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좀 훈훈한 이야기들을 나눠봤고요. 이제 조금 이제 덜 훈훈한 다소 좀 이제 난감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 건데요.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대전시장 출마하신다고 하나요? 예, 출마하십니다. 하세요, 확실히? 예. 우리 방송 그때 나오셔갖고 안 한다고 3번이나 다짐하셨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여기 나오셔갖고 제가 녹음도 있어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 작년 말이죠. 네, 촛불 전국 한참 있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예. 그러니까 하신다는 거고. 박범계 의원 혹시 하신다나요? 뭐 조금 라인은 다르시긴 하지만. 박범계 의원님은 뭐 지금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뭐 행보도 아직 조심스럽게 지금 하시고. 내부 정보에 따르면은 네, 출마 쪽에 더 가깝대요, 아니면은 네, 안 출마가 더 가깝대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냥 고민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보력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 이상민 의원하고 박범계 의원하고 두 분께서 만약에 시장 후보 경선을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그 뭐 개인적으로 전망하자면 뭐 사선이시니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시당 위원장 또 이시라 박범계 의원님 또 유리한 측면도 있고 해서 딱히 이렇게 백중세다. 예.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뭐 이상민 의원님이 네.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상민 의원께서 시장 후보로 나서시게 되면은 그런 얘기 있습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이제 그 유성을로 이제 총선 출마를 할 거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유성구청장 자리가 비니까 예. 결국은 정견 의원님 같이 이제 유성구청장에 출마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한 구조가 아닌가 뭐 이런 분석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또 허청장 엄청 꼬시셔야겠네요. 총선 출마하라고. 그게 현실화되면 그게 지금 또 알려지니까 네. 또 연구단지에서는 그 이 과학기술 쪽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또 저를 또 거론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네. 체급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 김동섭 의원께서도 뭐 출마 생각이 있다고 이게 말씀 저희 방송에서도 하셨는데 본인하고 김동섭 의원하고 누가 더 적임자라고 생각하세요? 유성구청장으로서. 예를 들면 전 교육 쪽을 좀 더 지방 정치에서는 교육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는 하고 싶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의원이 어쩌면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좋습니다. 교육청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게 그 구청장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내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고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도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연구단지에서 그런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이상민 의원이 대전시장 출마하고 그 자리를 허태정 청장이 아닌 정견 의원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연구단지에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좀 나오고 있는 편인데요. 그 본인이 지어낸 얘기는 아니죠? 네. 실제로 지금 좀 네네. 있는데 이게 뭐 네. 그걸 갖다부터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때요?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원래는 옛날부터 이제 이야기는 그런 쪽에 모여져 있었는데 이제 워낙 우리 또 거목이신 이상민 의원님이 또 잘하고 계시니까 그쪽에 주로 의존됐고요. 그분한테 의존됐고 저는 이제 교육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눈을 돌리게 됐었는데요. 과학기술 쪽에 사실 연구단지가 옛날에는 다 집중돼 있었는데 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총 집결지였었는데 지금은 뭐 대구 그리고 광주, 부산, 뭐 오송 이쪽으로 해서 계속 분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구기관도 자꾸 외부로 이전하기도 하고 분원도 만들어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분산 투자가 되다 보니까 대덕 특구의 집중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활력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비전을 우리 대덕 특구에서 좀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은 지금 시급한 편이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일단 연구단지에서 연구원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그 일에 좀 더 적임자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예. 그 소리를 들으면은 기분은 나쁘지 않다. 입가에 미소가 있으면서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뭐 우리 의원님 계시니까 네. 조심스럽게. 이상민 의원님 빨리 대전시장 출마 선언하셔야겠네요. 그래요. 김동섭 같은 분하고는 별로 비교하고 싶지가 않다. 나는 더 큰 꿈이 있다. 뭐 이 정도로. 네. 그리고 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이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유승병 님이라고 아시죠? 아시죠? 직함을 왜 빼셨어요? 네, 유승병님. 네, 왜 싸우셨어요? 일단은 유승병 국장이 이제 녹지환경국장인가요? 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네네, 그분하고 왜 싸우셨어요? 저는 안 싸웠어요. 아니 보도에 따르면은 고성이 오가고 막 설전이 이어지고. 고성 아니고요. 그냥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하고 했는데 그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했죠. 못해서 제가 실망스럽다고 했는데 네. 됐든 뭐 실망하시라고. 그러니까 뭐 정확히 뭐라고 했어요? 실망하십시오 이랬어요. 정확히 유승범 국장께서. 예, 실망하십시오. 말투는 어떻게 했나요? 예를 들어 실망하십시오. 깐족될 수도 있는 거고 실망하십시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땠나요 말투는? 그냥 좀 냉소적으로 실망하십시오. 뭐 이렇게. 그 이후에 고성 안 오갔어요? 아니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합니까?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었어요? 그 몇 마디 이제 하려고 하는 참에 아니 그런 말씀이 어떻게 그런 말씀이 이렇게 이제 하니까 위원장이 이제 정회를 정회한 이후에는 왔다 갔다 안 하셨어요 말이? 정회 이후에는 이제 그분이 저 찾아와 가지고 사과하고 이제 그렇게. 어떤 보도 보니까 뭐 찾아 사과하고 평소에 뭐 정기현 의원께서 그 월평공원 매봉공원 관련해 가지고 그 유승범 국장을 엄청 짜증나게 해갖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도한 언론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그렇게 받아 쓴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환경녹지국은 상당히 시민들을 필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피로하게? 예,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시민의 의견을 우리 시정에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도 어기고 있고 몇 가지 지금 제대로 된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 환경녹지국이 대표적인 국입니다. 제가 뭐 이런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참 적절하지는 않는데요. 그 말씀 적절합니다. 원래 의원들은 그런 거 하시려고 말씀 나왔으니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건데 지금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민간 특례공원 조성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가스화 시설 이 부분도 지금 제가 감사를 요구할 생각인데요. 의회에서 적절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법률 위반하고 있는 부분 이런 걸 지적하면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개선할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를 시에서 감사를 요청해서 감사 결과로 이제 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대전 뭐 갑천 친수구역 관련해서는 뭐 벌금도 뭐 맞게 돼 있지 1,000만 원 가량 이렇게 나올 거라고 공사 기간이 아닌데 했다가 예. 좀 대전시가 사실은 근데 시장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셨잖아요. 지금 이제 시장직이 박탈됐지만은 권선택 시장 관련해 갖고 근데 시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목소리들을 안 냈던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뭐 또 뭐 이게 같은 당이다 보니까 이게 뭐 참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당 위에 시민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수위 조절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지. 뭐 너무 조절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계속 나왔던 김동섭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좀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까지 뭐 나올 정도였고 저도 상당히 좀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발목 잡을 정도가 아니라 멱살을 잡아야 될 정도 아니었어요? 너무 이견이 많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발목 안 잡겠다 이제 목줄 잡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네.
그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 뭐 기관에도 뭐 기간 중에도 여러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뭐 의원님이 그 유승경 국장하고 있었던 그 실망하십시오가 굉장히 큰 히트가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의혹입니다. 의혹. 저희 방송에서도 그 브리핑에서 한번 다뤄드렸었어요. 그래서 정기현 의원님 잘한다고 그렇게 다뤄드렸었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언론에 이제 그 보도된 거는 실망하십시오 그 얘기가 이제 오가면서 되긴 했는데 사실 그 전에 의원님이 좀 유승병 그 국장을 좀 굉장히 좀 그 보는 밑에 후배 공무원들이 있는데 약간 좀 이제 인격적으로 좀 굉장히 좀 민망한 상황을 만들어 갔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환경국은 상당히 이게 그 시민들과의 갈등도 많은 곳이고 많은 국이고 또 이게 환경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질 환경도 있지만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환경들이 있는데 사실 전문성이 좀 요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승병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동환 국장님이 6개월 만에 가버렸어요. 다른 감사관으로 가버렸는데 이게 6개월짜리 그 임기 6개월 단위로 인사가 막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승병 국장님한테도 국장님도 뭐 6개월 있다 가시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한 얘기가 였는데 그걸 뭐 그렇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에 대한 문제를 이제 거론하면서 왜냐하면 가시는 거는 뭐 지금 국장님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의 권한인데 그 시장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 거지. 그분한테 뭐 그렇게 가버리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 하고 했던 답변들이 6개월 있다 가시면 다 또 책임 못 지는 발언 아니냐 이런 이야기였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뭐 유승경 국장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빈정이 상할 수도 있고요. 정말 이제 모멸감 느끼실 수도 있을진 몰라요. 그런데 공식적 자리잖아요. 그건 정말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뭐 사적인 얘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에 관련된 거를 질의하는 건 당연한 그 의원으로서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적 감정이 드러난다라는 거는 그건 좀 저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열심히 하셔요. 예,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정기현 의원님께서는. 그런데 제가 사실 지난번에 성광진 그 대전교 연구소장님 출판기념회 때 이렇게 뵙고 같이 내려왔잖아요. 저희가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뭐가요? 상 받으셨다는데 안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맞다 착각했다 하면서 상을 못 받으셨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못 받으셨어요? 이번에 이번에는 김동섭 의원이 워낙 잘해가지고 그 지금 문제되고 있는 상수도 본부의 그 세종시까지 그렇게 세종은 별도로 상수도를 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전에서 수도를 생산해서 그 세종까지 보냅니다. 그 관로를 그 매설을 해야 되는데 그 관로 사업이 지금 설계를 잘 못했다는 거죠.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지금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이제 또 사업비가 더 늘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지적하면서 판넬까지 이제 준비하고 그 얘기 들은 것 같네요. 네, 그런 퍼포먼스가 좀 있어가지고 텔레비전을 많이 보신 것 같은. 그게 상당히 어필되지 않았나. 그래도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고요. 예. 아무튼 상을 못 받으셨습니다. 네. 그 시민들이 주는 상도 있었고 또 공무원들이 주는 상도 있었잖아요. 네. 공무원이 주는 상 부분은 저는 좀 아쉬운데. 사실은 교육청 공무원도 좀 포함해서 했으면 네네. 아주 2년 동안 교육했고 시 일은 제가 1년밖에 이제 안 지났고 그리고 이 시에 와서도 제 관심의 절반은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시정 질문할 때도 계속 그 교육감을 대상으로 시정 질문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정책 부분에는 이제 청년 쪽에 제가 좀 집중을 했었고요. 그래서 청년 발전 특위들 만들면서 시의 예산을 원래 많이 이제 그 견인했는데요. 뭐 그런 정도였고 환경 문제는 이제
김동섭 의원하고 늘 같이 이제 좀 해온 편인데 김동섭 의원이 굉장히 잘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김동섭 의원이 네네. 그 상수도 네. 그 민영화하는 부분 네. 그러니까 고도 정수 처리 사업 네네. 그 민간 위탁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민영화로 의심되는 네, 상수도 본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건 민영화의 일환이다. 장기적으로 민영화관을 그런 전 단계다 해서 공무원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 과정에 이제 의회에서 이제 같이 거기에 이제 문제 대응했는데 가장 앞서서 한 분이 이제 김동섭 의원이라 그리고 상수도 본부에 공무원들이 또 제일 많아요. 선수를 뺏겼군요. 그런데 공무원이 더 많은 건 네. 교육청이 더 많거든. 교육청은 공무원이 14,000명, 14,000명. 이거 음모다, 음모 그러니까. 그렇게 14,000명이 있는데 그 교육청은 안 들어가니까 교원들 안 들어가니까 네. 제가 좀 불리한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상을 못 받으셨습니다. 예. 네, 그렇고 이제 원래 공학도 출신이시잖아요. 이제 공돌이 네, 네. 흔히 얘기하는. 근데 정치인이 됐습니다. 지금은 정치 왜 시작하셨어요? 제가 미쳤나 봅니다, 진짜. 사실 그 시의원 2번 떨어졌었어요. 그 3번째 이번에 당선됐는데 그때는 이제 등 떠밀려서 나왔고요. 이번에는 제가 의지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나오면서 왜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이게 욕먹는 지방의원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 주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공고문에도 그런 이야기 적었는데 저는 이제 교육 쪽에 일을 하고 싶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같이 청소년들과 동행하고 싶다. 제 남은 중년의 시간이 있다면 그 일할 수 있는 시간 동안은 청소년들하고 같이 동행하겠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의 모순 중에 이 청소년들의 기간, 이 교육처럼 이게 모순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우리나라 사회의 모순 덩어리가 교육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들 교육 부담이 제일 높은 데가 또 대한민국이고 이 투자들을 다 거친 분들이 또 교사예요. 그래서 그 교육 3주체가 가장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근데 만족도는 사실 떨어진다. 아주 만족도가 낮죠. 그리고 대학 졸업을 해도 지금 청년들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고비용 저효율. 우리 자본주의가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데 효율을 추구하는 게 자본주의인데 이 고비용 저효율이 응축돼 있는 것이 이제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투자도 많이 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도 떨어지고 저효율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구조가 우리나라는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알아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으라. 이게 교육입니다. 과거에는 교육을 통해서 계층 이동도 가능하고 또 이게 삶의 전환도 가능한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경쟁이 부모 경쟁입니다. 부모 경쟁인데 그 속에 아이들을 밀어넣고 아이들 보고 경쟁터에 살아남으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상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제 질문은 왜 그렇게 사회가 됐을까라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자꾸 그 좁은 문에 집어넣으려고 할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보면은 누군가는 반드시 이득을 보지 않겠어요?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네. 예, 그게 그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룹에서 이 정책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조인은 법조인을 낳고 의사는 자식을 낳고 교육자는 교육자를 낳고 이렇게 대물림해 나가는 교수들은 교수를 낳고 그런 대물림해 나가는 연예인은 또 자식을 또 연예인으로 낳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기득권들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
속에 이 아이들이 그냥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이제 바꿔내야 되는데 결국 그것도 바꿔내는 것도 사실은 이 교육에서 이제 바꿔내야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타 시도에서는 조금씩 교육 개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인데 대전은 아직 잠자고 있습니다. 교육감 출마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자격이 안 되네. 자격이 안 돼요? 아 교육감 뭐 저도 교원 자격증이 있어요. 있는데 네. 자격증만 있는 게 아닌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몇 년을 근무했느냐. 어디라도 좀 이름이라도 걸어놓지 그러셨어요. 그게 뭐 학교 하나 만드세요. 그 3년인가 5년인가 있는데 네. 좀 그것도 이상해요. 대통령 그러면 뭐 그것도 경력 있어야 되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뭐 대통령도 나이 제한 있고 그렇잖아요. 보통 보면은 네 그래요. 우리 정기현 의원께서는 그러면은 정치를 시작하신 이유는 교육에 일단은 초점이 좀 있으셨고 그 교육이 청소년 청년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좀 어떤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정책위를 택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 짧은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셨어요. 그 참고로 대청래 청년들 2명이 저희 방송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래서 정기현 의원님 이야기를 하니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기현 의원님 누구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회의하는 그 머리 허해진 그분이라고 하니까 몰랐다고. 웃는 게 아니죠. 제가 이따 이름 알려드릴게요. 누군지. 예,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네, 재밌으시죠, 의원님? 재밌습니다. 유성이 지역구시고 또 유성구청장 생각도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뭐 국회의원이 됐든 유성입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의 대구에서 올라오신 유성의 지금 터를 잡으신 정기현이 생각하는 유성은 어떤 도시인가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고향은 유성이거든요. 첫째 유성이 굉장히 좋아요. 좋고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좋고 녹지 공간이 좀 많고 또 이게 범죄도 사실 좀 적습니다. 범죄가 또 적은 물론 온천 지역 이쪽에는 좀 있긴 한데 여타의 동네는 제가 사는 동네 주위에는 거의 범죄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 해서 그리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의원님 사시는 동네는 신성동이니까 뭐 한울 아파트 뭐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은 범죄가 유리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반대로 유성이 저 문화원 뒤쪽 그 원룸 많고 룸사롱 많고 이런 지역들하고는 분위기가 정 반대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제가 40대 중반이거든요 나이가. 제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감사합니다. 더 보인다는 얘기가. 그 제가 어렸을 때 유성은요 가족들이 놀러 오는 곳이었어요. 계룡산에 등산하고 온천에서 목욕하고 이제 그런 관광의 성격이 강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유성이 향락, 유흥 뭐 이런 도시로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런 이미지가 저 유성 호텔 주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995년도에 시의원 첫 출마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쟁점이 관광특구 24시간 영업 없애자가 이게 연구단지 쪽에서는 나왔고 온천 쪽에서는 특구해야 된다고 이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거기서 이제 부닥치면서 저보고 시로 나가라라고 이제 등 떠밀려서 나갔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자민련이 이제 싹쓸이 할 때라 제가 뭐 낙선했습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도 쟁점이었는데 지금 그때 만들어놨던 관광특구 문화 이 부분이 좀 향락 쪽으로 많이 좀 흐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요. 휴양은 좀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는데 향락 쪽으로 이게 좀 흐른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대전, 충청의 소식을 담아 우리 지역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임병환 기자의 주간 대충 뉴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언론인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가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소식을 정리해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지금까지 정 PD와 엮인 사람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성구청장 선거에 출마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계신 대종강시 의회 정기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쩌면은 이 질문을 제일 기다렸을지도 모르고요.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 유성구청장이 왜 되고 싶으세요? 마찬가지로 저한테 다시 질문을 하시더라도 저는 교육과 청소년들의 저는 진짜 내 남은 그 중년의 시간을 바치고 싶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되더라도 교육과 청소년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제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곧 60이 다 되시잖아요, 연세가요. 예. 중년의 시간 거의 간 것 같은 노년의 시간으로 이제. 아, 100세 시대 이제 저 경로도 가면 맞아 죽어요. 그래요. 가시기 전에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죠, 짧게. 네. 예,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뭐 저를 가지고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말씀 나눴었는데요. 앞으로 저도 좀 이쁘게 봐주시고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디 진심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일부 조직에서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저랑 엮이시면은 다들 행운이 오거든요. 보통 그렇습니까? 보면 예.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강성 기자님 어떠셨어요? 오늘 정기현 의원 만나보셨는데. 아, 안 가길 잘했죠? 네, 되게 1시간 동안 재밌게 그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소신하고 좀 철학이 있으셔서 좀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오늘은 저는 뭐 그냥 짧게 그 말씀하시는 것만 들었지만 다음에 저도 좀 궁금한 게 많은데 또 궁금한 거 여쭤볼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또 한번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불러주세요. 네, 작별 인사 하시니까 나오지 마시고요. 네, 강성 기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어째 정기현이라는 인물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요? 네, 선출직 공직자들이 정말 친근한 우리 이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한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에서 마련한 정 PD 엮인 사람. 네, 다음번에는 어떤 분을 엮어볼지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예, 고생하셨습니다.